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1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충청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대부분 다 충청권에 내려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사실은 충청도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9월 4일과 5일 이제 그 권리당원, 대의원 전부 다 투표를 한 결과를 1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2차는 호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선제압을,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호남이지만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지금 각자 충청권을 향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제 오늘 본인이 집권하면 충청도 출신 총리를 임명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충청권 소외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병상련인 듯한 여러 가지의 제스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하고 과학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또 크게 공약을 내걸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그 다음에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하고 충청권의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 다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후보 역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약속하고요. 충청, 세종, 대전 이런 데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신수도권 시대를 열겠다. 이걸 내가 제일 공약으로 삼겠다. 이런 등등 해서 여하튼 충청권 총리부터 시작해서 충청권 메가시티 공약까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충청도를 위해서 엄청나게 뭘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차피 이 다음에 호남에 가면 또 호남에 그런 약속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이라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민주당이 충청권을 맨 처음으로 이 경선 투표를 시작할까? 이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고지가 바로 충청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우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지금 충청권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경수 여사 생가까지 방문하고요. 방문했죠, 이미. 해서 유경수 여사 향수까지 불러일으키고 본인은 충청권 대망론 이걸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집권하면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더 확실하게 완성이 되고 또 국회도 세종에서 제대로 정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 선대로 500년을 한 고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제 고향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이고 본인은 물론 서울에서 태어났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였으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연희동에서 계속 많이 살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연고지 DNA라고 하면 충남 공주다. 이런 점을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시켜가면서 충청권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충청 대망론 얘기가 충청도 사람들한테서 나왔었죠. 자, 그런데 그럼 충청도의 민심은 현재는 어떠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KSY라고 하는 것이죠. 27일과 28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38.0, 윤석열 25.7, 이낙연 10.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청권에서는 압도적인 오차 범위를 벗어난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우선 민주당 경선을 한번 들여다보죠. 민주당 경선은 어차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맞붙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청권의 표심은 누구를 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어차피 누구나 다 충청권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뭘 해줄 것처럼 공약을 하지만 그거 믿고서 투표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충청권의 독특한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 투표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서 제가 그쪽 성향에 어느 정도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경선에서 보면 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승리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와 있지만 확실시 된다. 그건 왜 그러냐? 충청권의 이 투표 성향이라는 게 대개 대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대세가 형성돼 있으면요,
그걸 부정하는 독특한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이라든가 영남은요, 자기들 연고지 누구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요. 뭐 호남에서는 뭐 거의 뭐 90% 이렇게 나왔으니까, 과거 DJ,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영남에서는 과거에 보면 뭐 YS, 이명박, 뭐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 뭐 90%까지는 아니어도 뭐 상당히 많은, 심지어 뭐 80% 이상, 뭐 부산, 경남 뭐 이런 데는 뭐 YS 때 다르고 뭐 이명박 때 다르고 뭐 박근혜 때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몰표가 나오는 경향, 이건 뭐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러나 충청도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루표를 나눠주되 대세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특징이 있죠.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충청북도에서 이긴 사람이 늘 대통령이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거 한번 따져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충청북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거는 거의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충청북도는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대전이나 충남보다 더 강하다. 대전은 호남 쪽하고 투표 성향이 약간 더 비슷해요. 충청도에서 대전, 충남, 충북 이 세 곳에서는 대전이 호남 쪽과 성향이 그나마 약간 비슷하고, 충남은 좀 다르고, 충북은 대세를 부정하지 않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충청북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 경선, 이거는 뭐 물론 그건 당연히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아마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충청권에서. 그러면 이제 기선을 이재명 지사가 제압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 25일 되면 그게 이제 호남권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때 보면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대세는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서도 과반까지는 몰라도, 과반은 좀 어렵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이재명 지사와 엇비슷한 상황인데 약간 밀리는 이런 형국을 맞게 될 것이다. 거기서도 어차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우위에 서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그래서 충청권 얘기를 하다 보면 충청권은 이재명 지사로 아마 과반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987년 대선 이후를 쭉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충청도와 연고를 가진 대선 후보가 나왔을 경우, 그리고 연고를 갖지 않은 대선 후보가 나왔을 경우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연고가 없는 대선 후보, 충청권과 연고가 없는 사람이 다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몇 년도죠? 1992년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이 주요 후보가 이 세 사람이었는데, 정주영 후보는 강원도 통천 출신이니까 충청권과 연고는 없지만 뭐 약간의 중부권 유대감 뭐 이런 거는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주영 후보에 대한 표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충청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중부권 연대론 비슷한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보면 정주영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16% 정도 얻었는데, 충청도에서는 23 내지 25% 정도를 대전, 충남, 충북에서 몰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충청도에서는 DJ가 조금 앞서긴 했지만 DJ와 그 정주영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없다. 이때 당선은 김영삼 후보가 됐죠. 물론 충북에서 김영삼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이 얘기에 연고가 없을 때고, 그 다음에 2007년에도 이명박, 정동영 두 후보가 나왔어요. 두 사람 다 충청권에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정동영 후보한테, 물론 집권당이었는데, 그 집권당이 그 당시에는 뭐 지리멸렬했을 때니까 그 집권당인 정동영 후보한테 21 내지 24%를 줬고요. 이명박 후보한테 34 내지 42%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명박 후보 당선이 됐죠. 이게 연고권이 없을 때입니다. 또 하나, 연고권이 없을 때 선거가 바로 지난 대선이었습니다. 2017년. 이때도 문재인, 그 다음에 홍준표, 다 뭐 경상도 사람이고, 안철수 후보까지도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경상도 출신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충청도는 다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연고가 없을 때 안철수 후보한테 제3후보죠. 22 내지 23.5%를 몰아줬다. 이것도 꽤 많이 준 겁니다. 이렇게 충청도는 연고가 없을 때는 대개 제3후보한테 20% 약간 넘는 이 정도의 표를 준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게 꼭 통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거의 명확해집니다. 연고가 있을 때는 어떠냐? 1987년이 대표적으로 JP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이때는 JP는 당선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JP는 충남에서 본인이 그 부여 출신이니까 충남에서는 무려 45%를 가져갔습니다. 충북에서는 13.5%. 근데 당시 여당인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충북에서 28%. 그래서 당선이 됐죠. 제가 충북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충남에서는 26%. 그래서 충남에서는 JP가 45%, 노태우 후보가 26%. 그리고 이제 DJ, YS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충남에서 표를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이때 보면 역시 충남에 연고권이 있는 JP가 거의 절반. 그런데 대전, 충남, 충북까지 따지면 절반은 아니고 대략 한 30% 정도. 물론 당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7년과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라는 연고권 가진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근데 이회창 후보도 본인이 황해도 출신이고 선대만 충남 예산에 선영이 있다 뿐이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충청권 연고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산에 선영이 있다고 해서 충청도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그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충청도와의 연고는 오히려 JP를 붙잡은 DJP 연합의 DJ가 더 연고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는 선대의 연고권이 있었고 DJ는 JP를 잡음으로써 JP가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충청도 표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회창 후보가 JP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무조건 아마 당선이 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 DJ가 97년에 37 내지 48%를 충청권에서 가져갔고요. 이회창 후보는 23.5 내지 31%. 이거는 역시 결정적으로 JP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JP의 영향력이 사라졌을 때가 바로 2002년 대선입니다. 이때 이회창 후보는 41%에서 43%를 정도를 가져갔고 노무현 후보는 50에서 55%를 가져가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대 연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표는 대세를 따라갔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한테도 상당한 정도의 표를 줬다. 40% 넘는 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후보 연고가 있죠. 박근혜 후보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충북 옥천 출신입니다. 연고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북에서 굉장히 많은 표가 갔습니다. 그것이 충남, 대전, 옥천하고 대전하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9.95에서 57%까지를 박근혜 후보가 충청권에서 가져갔고 문재인 후보는 43에서 49.7% 정도 가져갔습니다. 이래서 박근혜 후보가 전국에서는 51.6%를 얻었었죠. 이거보다 충남, 충북, 대전에서 훨씬 더 많은 표를 가져가서 격차를 벌리는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충청도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붙인,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치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충청권,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충청권부터 지금 투표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자, 그렇게 돼서 윤석열 전 총장에 붙인 충남 공주 연고가 있는데 그 연고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나오고 상대당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경북 안동이죠. 그 후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만약에 현재의 분위기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한다면 저는 2002년 노무현 이회창 이때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설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뭐 여기저기 여론조사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지사가 거의 엇비슷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이 맞붙었을 때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 내지는 그거보다 오히려 표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머니 쪽으로 충북 옥천이고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 쪽으로 충남 공주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충북보다는 충남이 표가 많죠. 그리고 공주는 잘 아시다시피 대전하고 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는 2012년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49.95 대 57%보다 충청도에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보다. 그렇게 지금 제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투표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충청 대망론, 그리고 뭐 충청도라는 표가 원래 누구한테 다 이렇게 막 영남이나 호남처럼 왕창 몰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연고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보면 이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지지율이 확 떨어진다든가 또는 이재명 후보가 뭐 확 떨어진다든가 하는 어떤 급변하는 그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됐을 때 2012년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같은 그런 지지를 충청권은 보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충청권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많은 표 차이로 그러니까 이때 표 차이가 보면 대략 한 뭐 6 내지 10%가량 정도 앞섰거든요. 2012년에. 아마도 이번에도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청권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연고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충청도 표 때문에 뭐 대통령이 떨어지고 붙고 뭐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죠. 충청권이 지금 얘기가 나왔고 마침 요즘에는 이제 지금 충청권을 여권이 공략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충청권의 표가 이럴 것이고 앞으로 경선은 이렇고 민주당 경선은 이렇고 그다음에 본선에 가서도 이럴 것이다 하는 걸 한번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참고가 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